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 김은경입니다.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마 기업 유치일 겁니다. 하루 이틀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수많은 노력들과 수많은 탐색과 수많은 그 사람을 만나야 가능한 게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고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도시가 피폐해집니다. 기업 유치를 좀 더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사실 많은 부분들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의정 볼 때 보니까 지하철과 경전철이 있어서 생각보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도로 보세요. 여러분 의정부가 북부의 관문 아닙니까? 20년 전에 의정부는 굉장히 경기도 나름대로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누구도 경기도 하면 의정부 얘기를 안 해요. 수부도심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연구자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그 책임을 느껴야 될 사람들은 우리 이제 이 의정부시의 어떤 공공부문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것과 내 자손과 내 이웃과 우리의 그 자식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정부 시민들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기업 유치밖에 없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란 게 의정부입니다. 이 첨단 제조업도 없죠. 산업단지도 없죠. 하나밖에 없죠. 제일 중요한 게 연구개발과 그 전문 서비스업은 핵심이 있어야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죠.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고부가가치의 산업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옛날처럼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통 제조업을 더 발전시켜낼 수 있는 뒤에 있는 이른바 배후세력을 만드는 게 연구개발업이거든요. 그리고 전문 서비스업이고요. 우리나라 수도권 산업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서비스업 이런 게 서울에 있고 경기도에 이제 제조업이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별로 없어요. 기업이 들어오려면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간이 그냥 공간이면 안 돼요. 자, 여기 가면 우리 그 직원들이 밥도 먹을 수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젊은 애들도 있고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이런 공간을 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인프라가 별로 없어요. 행정만 있는 거죠. 행정 건물들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자는 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히 뭐 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앵커 기업을 갖고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대규모 대기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국에 대기업 몇백 개 없어요. 하지만 이제 중견기업은 몇천 개가 됩니다. 앵커 기업을 가져와서 실제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기업 생태를 보는 건 1차 벤더, 2차 벤더 쭉 모여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 비슷하게. 그런 게 생태계고 그 옆에 이제 붙어서 기업 분석을 해보면 어떠냐면 소비까지 쫙 나옵니다. 밑에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깨져버리면 단순히 공장이 문단 차원이 아니라 그 시 전체의 소비 생태계가 다 깨지거든요. 그걸로 우리가 앵커 기업을 하나 가져있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식당도 생기고 밥도 먹고 옷도 팔고 유통도 되고 이렇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좀 기업 도시란 개념을 좀 가져가야겠다. 대기업들이요 해외 나가서 만나보면 그 지역에 기업 도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의정부도 그런 꿈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도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기업이 모일 수 있게 해주는 인프라를 만드는 거고 의정부 정도면 저는 그래도 강점이 있다. 우리 경기 북부에 수부도시고 그리고 이거는 분도와 문제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도는 분도의 문제로 가는 거고 분도 여부 상관없이 의정부는 의정부 시민으로서 의정부 사람들을 위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조금씩 서울도 계속 북부로 올라오고요. 서울이 이제 포화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식 서비스업도 좀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를 갖춰간다면 저는 의정부처럼 지금 저도 집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1시간 조금 넘게 걸려요. 근데 그 정도면 사실은 와볼 만한 되거든요. 너무 이제 지금 모든 도시들이 재밌는 게 경기도의 모든 지역들이 기업 유치가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엄청 찾아와요. 기업 유치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느 걸 들어오면 좋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특히나 3기 신도시 이후에는 자족용지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을 치열한 걸 우리가 이기려면 도대체 의정부의 자산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 자산으로 생각하는 게 결국은 의정부 주한미군 반여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지금 아직 이제 레드 크라우드는 됐지만 이제 스탠리 반환위에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이만한 땅들이 없어요. 이걸 이제 의정부 차원에서 보면 의정부만 해당되지만 이걸 저는 이제 경기 북부에 있는 북부에 한 70%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걸 다 경제자유구로 지정을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은 경기도와 이 중앙정부 역할이면 충분히 하는 거. 우린 여기가 명분이 있어요. 왜?
지금 정부에서 내거는 게 뭡니까? 경제 안보거든요. 이제 우리가 군사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로 가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 군사 안보 핵심이 어디예요? 바로 접경 지역 주한미군 공여 반여 구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규제도 많은 부분이 혜택을 규제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북부이자 또 우리 의정부 시의 비전으로 가져가야 된다. 지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손발이 자유로운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경기 북부는 따로 경제자유구청 북도 분도와 상관없이 북부 경제자유구청을 이 의정부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경기 테크노밸리인데 사실은 주한미군 공유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공간을 일단 만들어줘야 된다. 분양가를 이렇게 굉장히 저렴도 해야 되고 인재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요인들을 우리가 의정부에서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기업 지원 공공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요새는 LH도 지을 때 보니까 공공지식산업센터를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업 유치하기가 편하고요. 특히 이런 거는 이제 그 세제 혜택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보조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들어올 생각이 있는 거죠. 사실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시설을 넣어서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입지가 나쁜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좀 많이 창출해내야 되는 거고 공공이 좀 돈을 들여서 이런 작업들을 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원하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좀 만들면 이 안에 창업센터도 들어가는 거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거 들고 사실 홍보를 하러 다니는 거죠. 의정부로 와라. 의정부에 오면 당신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팜플렛을 만들어서 들고 다녀. 기업은 뛰는 만큼 되는 겁니다. 뛰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요새 많이 보는 게 공공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 공간의 배치를 다 공공에서 의도에 맞게 다 배치하고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들여오는 겁니다. 공공이 안 만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물론 재원 문제가 있어요. 재원 문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개발 이익을 가질 수 있으면 그 재원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LH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민들을 함께 넣어서 의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하고 또 이걸 만들기 위해서 또 공간을 또 다른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공공의 지원을 제일 많이 원합니다. 체계적으로 원하는 것. 그래서 사실 강소기업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가려면 대체적으로는 한국과 같은 조건에서는 공공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지원 역량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창업 단계에서는 성장 단계로 가려면 이런 작업들이 공공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맞춤형 지원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든 게 제가 이제 R&D 혁신센터라든지 저는 사실 이게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를 만나보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래 전략 산업이 뭐냐요. 우리 시에 뭐 해야 되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건 개발연대 하는 얘기다. 70년대 80년대 경제가 클 때는 자 우리 이 업종을 찍어요. 우리 자동차 할래요. 우리는 광산업 할래요. 근데 저는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모든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융복합이 중요한데 융복합의 핵심이 뭡니까? R&D잖아요. 그죠? 그래서 R&D라는 건 뭐냐면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잘 개발을 하면 여러 군데 써요. 예를 들면 AFL 그런 거잖아요. 모든 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개발할 수 있는 R&D 센터가 더 그러니까 신기술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지 새로운 업종을 고민하지 맙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할 때도 이 기업이 정말 혁신적인 기업이냐 R&D 중심 기업이냐.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마곡은 그렇게 합니다. 그 단지에 기업을 유치할 때 각 업종 코드가 있고 그 기업들이 R&D를 거의 50% 이상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정부 좀 공간이 있거든요. 성공한 스타트업은 핵심이 뭐냐? 모든 게 같이 있어요. 지금 무슨 하다못해 주거 공간도 같이 있습니다. 왜? 스타트업의 핵심이 뭡니까? 시도 때도 없는 게 스타트업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간이 좀 더 컴플렉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나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뭐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먹고 자고 살고 즐기고 다 하면서 거기서 혁신이 나오게 하는 이 공간을 직접 해줘야 되거든요. 스타스용 F는 저 한국에 정말 하나 해보고 좋을 텐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MZ세대가 그 이상한 거 네모난 벽돌 건물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예쁜 것들을 지어야지 애들이 와요. 애들이 와야 도시가 살아요. 그 다음 이제 교육 인프라도 필요한 교육기관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특정 기술에 대한 학교는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친구들이 지금의 이 변화하는 조건 내에서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그중에 핵심이 뭐냐 사실은 디지털 스킬이거든요. 요즘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디지털 스킬을 가르치는 거고 이런 학교들이 정규 시스템도 있지만 정규가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스타트업 캠퍼스 하나 옆에 만들면 돼요. 기업들 뭐 고용 장려금 이런 심사하러 가서 그 인력 채용을 보면 이 취지는 제조업 인력들을 고용하라는 건데 실제 그분들이 원하는 인력은 사무 인력이에요. 엑셀 다룰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많이 써 있으시더라고요.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다룰 수 있고 MS 다루고 워드 다루고 한글 다룰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모든 사무에 IT가 필요한 겁니다. 공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IT 보편적 인력들을 우리가 양성시켜주는 게 공공의 역할이다. 공공은 그렇게 양성을 시켜서 이걸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 공공의 역할이고 또 저희 납세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저는 효율적으로 우리의 그 세금을 써주시는 방식을 생각을 합니다. 기업 유치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목표가. 그래서 이 유치 대상 기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평가도 해야 되고 실제로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전략적 유치도 필요하고 서울 강남이나 성동, 송파 쪽에 있는 한 기업들은 의정부에 올만합니다. 그쪽 기업들은 또 커가는 기업들은 공간이 필요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놓고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유치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기업들 가운데 좀 더 큰 공간을 원하는 데를 조금 우리가 유치한다든지 이런 의식적이고 타겟을 하는 그런 기업 유치 전략이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견 제조기업이라든지 혁신지원 전문기관이라든지 또 앵커기업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유통기업 유치 활성화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 옮겨가잖아요. 중국이 어려서. 근데 베트남에서도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좀 좋은 기업, 유통기업 중에서 좀 좋은 기업들을 끌어오는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 자기네 전용 구역을 원하고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오기로 합니다. 중앙정부의 해외 기업 유치라든지 기업 유치 관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좀 특히 저는 외투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외투 전용 구역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정부 정도는 올만합니다. 좀 외투는 특히나 이제 그 우리가 안 줘도 되는 인센티브들이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은 활용해서 우리 것처럼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중앙이 주든 경기도가 주든 의정부처럼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받는 거거든요. 이런 인포메이션도 드리고 이걸 끌어다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기업 유치 거버넌스인데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기업 유치팀이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어쨌거나 좀 민간을 활용을 하고 의정부 시에 있는 많은 기업들, 경제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기업 유치 자문단도 좀 꾸려서 좀 같이 뛰어다니고 좀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냐. 이 시장님 혼자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단체들이 생겨야 되고 이런 지원단에 이제 뭐 중앙정부 조직도 데려올 수 있고 여러 가져와서 어차피 사업은 네트워크이거든요.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의정부시가 뛰지 않으면 백날 좋은 전략, 좋은 공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의정부가 열심히 뛰어야 되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그만한 보상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낸다면 저는 뭐 앞에 공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 자산을 이용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뛰면 저는 뭐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에 이제 수보도시로서 큰 부족함이 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